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까칠한 리아의 명상TV 시간입니다. 저번에 명상TV 유튜브를 보시고 어느 분이 두 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한 가지는 여성이 여성성을 상실할 적에, 혹은 우리의 가슴센터를 상실할 적에 그것이 억압되고 마비되고 왜곡되었을 적에 더 큰 심각한 정신적인 질병이나 사회적인 병폐가 생긴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명상과 액티브 명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답변이 좀 늦어서 죄송하고, 앞으로도 질문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명상과 액티브 명상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드리려면은, 먼저 명상이 무엇인지, 명상, 오늘날 하도 많은 그 명상이라는 말이 퍼져 있는데, 명상이 아닌 것과 명상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명상을 찾으시는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가슴이 답답해서라든지, 영혼의 휴식처를 찾기 위해서라든지, 잠이 안 와서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시는데, 명상에서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 테크닉이지 명상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평화 같은 것은 명상에서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마음의 평화는 마음을 초월하고 마음을 완전히 내려놓을 적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지, 마음을 통해서는 평화 같은 것은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명상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뭐를 했더니 뭐가 좋았어요, 이런 것은 그분이 명상이라고 부르는 그런 거 말고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명상에서 보면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나 기쁨이나 이런 것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명상을 하는 와중에서 생기는 부산물이지, 그 자체가 명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초월할 적에 그 삶의 전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자기 인생의 전체적인 변화가 생기게 하는 것이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명상과 액티브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액티브 명상이란 말이 등장한 것은 그 오쇼 라제이시 이후이죠. 오쇼 명상을 통상 액티브 명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명상 역사에서 보면은 액티브 요가라든지 이런 것은 있었어요. 크리아 요가라는 말, 그런 것이 이제, 크리아가 이제 동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움직임이 있는 그러한 명상을 크리아 요가라고 하는데, 그럼 액티브 명상은 움직이는 것이면 다 액티브 명상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액티브 명상은 다른 말로 하면은 토탈, 전체적인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명상을 할 적에 자선을 합니다. 비파산을 하면 앉아가지고 자기 코끝을 주시하고 호흡을 주시합니다. 머리만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라는 존재는 그런 부분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오쇼 액티브 명상은 인간을 부분으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몸, 마음, 감정, 영혼은 한 가지 측면의 다른 양상, 한 가지 존재의 다른 양상들이라는 것이지, 나눠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 액티브 명상, 특히 오쇼 액티브 명상은 우리의 몸에 대한 작업, 마음에 대한 작업, 감정에 대한 작업, 그를 통해서 영혼의 궁극적인 완성에 이르는 작업, 이런 것이 다 같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이 액티브 명상입니다. 여기서 이제 몸에 대한 작업, 요가들 많이 하시죠. 마음에 대한 것, 마음 챙김이니 뭐니, 이러한 말들이 많죠. 근데 사실 마음 챙김이라는 말이 그게 명상하고 맞는 말인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음의 평화, 이완 그런 것이 명상은 아니고 마음을 초월할 적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을 적에 그것을 명상이라고 하는데, 마음 챙김, 그 말은 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차이점을 가지는 것이 감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웃음 지윤이 무슨 여러 가지 심리 테라피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뭉뚱그려서 마음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감정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작업에 있어서 액티브 명상은 제 생각에는 어떠한 심리 치유 기법이나 어떠한 방법보다도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강력한 그런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액티브 명상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가진 내면의 문제, 갈등 이런 것을 적당히 어느 정도 선에서 몇십 프로만 해결하고 거기서 멈추는 그런 방법은 통용되지 않습니다. 액티브 명상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완전히 100% 전체적인 에너지를 통해서 변형이 일어나는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20세기에서 중요한 그런 심리 용어로 등장한 것이 억압과 무의식 이런 말들입니다. 성 이런 것인데, 프로이드가 그런 말들을 처음 써서 많은 공헌을 했죠. 근데 이 억압이라는 문제를 보면은, 이 억압된 것은 동양사회나 서양사회나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자신을 억압하라, 참으라, 무엇을 위해서 참으라, 이런 말들을, 그런 정신적인 세뇌를 우리는 어려서부터 들어왔고, 이것이 나중에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 억압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억압된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억압의 문제에 있어서 액티브 명상만큼 철저하게 작업하는 명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된 명상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긴장된 것, 억압된 것, 쌓여있는 온갖 쓰레기들, 이런 것을 청소하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의 평화라든지 정신적인 안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제가 질문 돼요? 네. 지금 이제 명상과 액티브 명상 두 개가 다른 게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 머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억압적인 측면을 다 풀어내는 과정이 액티브 명상의 포인트인 거죠. 보통 일반적인 방법들이 마음 치유나 감정 치유를 해준다고도 하는데, 요가라든지 기공이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은, 예전의 방법들은 그걸 하면 여러 가지 마음이 좀 평화롭기도 해지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억압을, 우리의 부정성을 공손한 방식으로 억압시키고 타협시키는 거예요. 타협. 그런 것이 이제 기존의 방법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현대 액티브 명상은 다른 말하고 또한 현대적인 명상이기도 한데, 이러한 요가나 기공처럼 옛날에 생겨난 방법들을 가지고는 지금의 현대인이 가진 마음의 혼란이라든지 정신적인 분열 상태라든지 깊이 억압된 층을 제대로 정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 명상이 전체적인 명상이라고 할 적에는 몸, 마음, 감정, 에너지 전체로 강렬하게 작업에 임하게 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말하자면 물이 액체로, 기체로 변하려면 100도에서 끓어야 하듯이 그 사람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액티브 명상의 특징이기 때문에 전체적이면서도 강렬한 명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그만큼 현대인들이 분열되어 있고 너무 두뇌 중심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그런 억압된 것들로 인해서
폭발 일보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에서 보면은 액티브 명상의 이제 또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억압시킨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발성을 억압시키고 우리의 개인성, 개체성을 억압시키고 삶에 대한 기쁨이나 어떤 축제 정신 이런 것을 억압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의 명상과 액티브 명상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과거의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성자들은 자 나를 따르라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우리를 인도하는 위대한 성스러운 지도자가 있고 우리는 거기로 따라가면 되죠. 이것은 자발적인 태도는 아니죠. 우리는 어떤 존경할 만한 스승, 명망 있는 구루, 스승 이런 사람들한테 복종을 강요당하면서 살아요. 액티브 명상은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먼저 너가 해보고 나서 좋으면 해라 이런 얘기를 하지,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아 그러니까 무조건 이걸 열심히 해 이런 식의 그런 지침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발적인 참여를 중요시한다는 것이 액티브 명상의 특징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비권위적인 태도를 존중해 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그러한 의미에서 그 사람의 개체성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스님이 되면은 평생 스님이 돼서 그 법복 입고 살아야 돼요. 성직자가 되면, 신부 되면 이제 평생 나는 그렇게 평생 하기로 성직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관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액티브 명상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 달이든 6개월이든 너가 할 수 있을 만큼 명상가로 지낸 다음에 다시 세상에 돌아가고 싶으면은 세상에 나서 일을 열심히 하라. 그게 훨씬 이 세상을 더 바꿀 수가 있고 너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발성과 개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액티브 명상이고, 자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어, 공자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나무 도우는 건 무조건 좋은 거야. 사랑을 줘, 돈 좀 내. 이런 식의 어떤 위에서 내려온 지침에서 좋은 행위를 강요하는 그런 것은 없고, 네가 에너지가 충분할 적에, 네가 충분히 넘치는 부유함을 가질 적에 얼마든지 나가라. 이러한 것이 액티브 명상의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액티브 명상이 이전의 명상과 가장 결정적인 또 차이점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축제의 정신입니다. 인류는 축제라고 있어본들 그것이 항상 주기적으로 정해진 날짜에만 했죠. 축제 에너지는 넘치는 에너지거든요. 무한한 에너지, 조건 없는 그런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인데, 우리가 이제 어떤 명상을 했어. 뭐 템플 스테이를 하고 뭐를 하고 참선을 좀 했더니 내가 마음이 많이 평안해졌어.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졌어.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그거는 좋은 명상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액티브 명상에서 보면 우리가 단순히 우리가 가진 부정성, 어두움, 슬픔이라든지 질투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이 사라진 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는 지금 그 명상을 해서 한 달 동안 했더니 내가 한 일주일, 한 달 동안에는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오거나 혹은 또 내 마음에 불을 지르는 상황이 오면 걷잡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과거의 패턴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액티브 명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명상을 해서 마음의 부정적인 미움이라든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나눔, 새로운 더 높은 기쁨, 더 많은 각성의 빛, 그리고 축제의 에너지가 피어날 적에 그때 우리가 우리 상황을 진짜 바꿀 수 있게 되고 자기 자신을 어느 상황에서도 나눠줄 수가 있거든요. 그럴 적에 우리는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면은
있어요. 왜냐면 액티브 명상은 단기간에 걸쳐서 급격하게 그 사람 에너지를 최고로 끌어올려서 그것을 단순하게 지금까지의 고민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요. 그 사람 안에. 춤추는 에너지, 기쁨 에너지, 축제 에너지, 그것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기 개인적으로 혼자서만 해보세요. 자기 개인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막 나누자 하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발성과 개체성을 존중하고 단순하게 부정적인 것과의 단절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연결을 통해서 자기 삶과 삶의 주변을 바꾸게 하는 것이 액티브 명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도 많아요. 자기 전체적인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춤이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사람들이 잘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약간 멀리 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조금 손질해서 살고 싶으면은 이런저런 명상하고 테라피 받으면서 사세요. 그러면 또 내년에 또 장 맞이고 그러면 더 곱하게 피고 뭐가 또 고칠 때가 계속 생기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하면은, 액티브 명상은 그럴 바에야 이거를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사느니 단기간에 그냥 내가 살던 집을 싹 다 정리해버리고, 예전에는 내가 절대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새로운 집을 탁 질 수가 있고, 거기서 모든 사람들과 자기의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액티브 명상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우리가 자기 혼자서 부자만 돼가지고는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집이 100채가 있는데 우리 집만 1000평짜리에다가 정원 있고 수영장 있고 나머지는 다 빈민가 집이라고 생각해서 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네 전체가 다 부잣집이 돼야지 다 같이 행복하지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액티브 명상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전체성을 통찰하고 만들어진 그런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명상이든지 관점과 목적이 있겠지만은, 이 액티브 명상, 인간의 맨 밑바닥에 있는 상황과 맨 절정에 이른 상황을 전체적으로 완전히 통찰하고 그로부터 기반해서 만들어진 명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질문 하나. 네. 그 지금 센터에 오시는 명상하러 오시는 분들이 다른 여러 명상 센터에 들렸다 오시는 분도 많고, 특히 비파사나나 정적인 좌선하는 명상, 불교 쪽에서 뭐 좌선을 좀 했다. 근데 뭐가 답답하다. 뭐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뭔가 액티브 명상으로 뭐 이렇게 풀고 싶은 걸 봤는데, 그런 지금 기존의 그 비파사나나 그 좌선, 그 정적인 명상에 현대인들에 맞지 않는 어떤 문제점과 그런 부분들을 좀 짚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하는 뭐 춤치료, 예술치료, 무슨 치유 이런 것들과 또 액티브 명상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선이나 비파사는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명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2500년 전에는 그랬어요. 지금의 인간은 너무 많은 어가가 너무 많은 분열된 요소를 갖고 있어서 옛날처럼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호흡을 주시하거나 마음을 지켜보라 해가지고는 이 안에 있는 수많은 긴장들이나 갈등이나 혼란이 계속 소리를 아우성을 치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몸에 긴장이 생기고 마음에도 긴장이 있고, 심지어 자기 호흡이라든지 자기 세포 내에 그런 모든 긴장과 탁기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겉으로만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일단 다 완전히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독소, 탁기를 다 완전히 배출하고 에너지가 충분히 흐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액티브 명상이죠. 그리고 현재 그 여러 가지 테라피가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힐링이란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힐링, 육체적인 힐링, 심리적인 힐링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간증이기도 한데, 기존의 심리적인 테라피와 액티브 명상의 차이는 뭐냐면은
기존의 테라피들은 그 기본에서 보면은 인간의 전체성을 통찰하고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의 존재다 하는 것이 기존의 심리학인 입장이거든요. 인간은 마음을 초월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테라피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많은 테라피와 기법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마음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한계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카타르시스 기법들이 있는데, 사실 명상에서 보면은 카타르시스는 예전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쓰레기를 지고 있는 한은 그 어떤 맑은 영혼의 상태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 많은 쓰레기를 치우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쓰레기를 비운다고 합시다. 뭐 일주일 있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거든요. 계속 쓰레기를 비우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죠. 자기 존재 자체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액티브 명상에는 어떠한 심리 테라피보다도 강력한 그 카타르시스 기법들을 동원하는데, 그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명상의 세계, 마음 밖에 있는 자기 존재 세계에 접속하도록 거기에 들어갈수록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생활 속에, 삶 속에 도달할 적에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한 차이가 일반적인 테라피와 액티브 명상의 본질적인, 어떻게 보면 메울 수 없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온갖 작업을 해본들 결국은 똑같은 마음 세계인 거죠. 액티브 명상은 아주 강력한 전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아주 단기적으로 마음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액티브 명상이 현대적인 것은, 현대인들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문화잖아요. 뭐 주문하면 빨리빨리 와야지. 그걸 뭐 옛날처럼 뭐 하는데 1년 뭐 하는데 2년 뭐 하는데 3년 이렇게 기다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많은 질문이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날 그 마음 수련이라든지 단 수련이라든지 기공이라든지 요가라든지 그런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상세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성실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성의 오늘날 미투 운동이라든지 페미니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은 좋은 것이죠.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광우병 파동 나가지고 대구 한창일 적에 제가 홍대에 있는 어느 바에서 후배들랑 맥주 한잔 마시고 있는데 어떤 외국인이 와가지고 Can you speak English? 하면서 마치 한국 사람처럼 나랑 한잔 하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맥주도 나한테 한잔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직업이 뭐냐 그래서 렉처다 그랬더니 자기도 렉처다 하면서 영어를 내가 잘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할게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음을 정확하게 천천히 하면서 그 광우병 그 파동으로 인한 대대적인 그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기자인가 뭐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게 됐는데 뭐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쨍 부딪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광우병 파동 데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한국의 청년 실업 사태라든지 경제 지표 같은 것이 안 좋아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본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내 입장은 좀 다르다. 내 생각에는 광우병을 데모를 보니 주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와서 전면에서 그 데모를 하고, 또 보니까 여중생이 맨 처음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에버전시 오브 피메일, 여성성의 본격적인 출현과 관련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여중생들이나 미시족들이 유모차를 끌고 나온 것은
과거 지향적인 세력과 미래 지향적인 세력의 갈등이라고 본다. 이제 그런 식의 얘기를 했더니 아주 흥미롭게 듣더라고요. 술도 막 자기가 한 잔 사니 내가 한 잔 사니 해서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단 그 6개월인가 그런 1년 안에 그 BBC인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인가 거기서 한국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국의 이제 발전된 모습, 변화된 모습을 하는데 그 메인 주인공이 김연아 씨였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새로운 변화, 여성성이 되고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이렇게 나온 대한민국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나랑 얘기를 나눴던 그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여성성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지만은 그 현실화되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남성성이 가진 그런 파워와 대등한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여성성이 좀 더 억압되고 한편에서 이제 소외되고 혹은 탈여성화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여성성의 여성화를 자체 무장 해제하는 그런 식이 되어버리는데, 여성성이 가슴 센터, 여성성 자체를 잃어버릴 적에 제 생각에 이제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예를 들자면은 최근에도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주도의 그 고유정 씨 살인 사건, 남편이라든지 뭐 친족에 관련된 그러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날 그 소시오패스라든지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데,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묻지마 폭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기사에서 이렇게 가끔 보면은 뭐 특별히 이제 보통 흉악 범죄자들이 대체로 이제 가정 형편이, 가정 환경이 불우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소시오패스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것이 잘 부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는 지극히 정상적인 집안에서 자란, 다만 약간 사회에서 나오게 뭐 그런 정도의 환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가슴성, 이 가슴센터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전용물은 아니고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똑같이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남성보다는 여자들이 조금 더 가슴센터에 가깝게 태어나죠. 이 소시오패스들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공감 능력이 결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승자 독식 사회가 되고 두뇌 인터넷 정보 사회가 되고 굉장히 빠른 그 변화 시대의 측면에서 이런 가슴 센터가 억압되고 그 성장이 위축되고 하는 측면에서 나타나는 것이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새로운 정신질환이 등장한다고 할 수가 있고, 이것이가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 그 총기 무차별 그 사건 났을 적에 그 사람이 이제 결국은 무차별 총격을 하고서 본인은 사살되긴 했지만은 그 사람은 이제 사회적으로 보면은 다 이룰 거는 다 이룬 사람이에요. 그 부도 잃었고 직위도 잃었고 돈도 많이 벌고 심지어 라스베가스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돈을 따는 그런 사람이고, 또 심지어 엄마한테 효도하고 또 이제 그 자기 가정부한테 뭐 유산인지 뭔지로 1억 원 정도 물려줬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이 사람이 왜 그런 무차별 총격을 가하고 자신을 파멸했을까요? 이것은 결국은 가슴 센터의 상실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것을 아무리 많이 얻고 가지고 어떤 행동을 내가 법에 접촉되지 않게 또 사람들의 비난을 받지 않게
또 보통 내가 가진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그러한 인간관계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범위를 저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엽기적인 그런 총기 무차별 난동 테러를 하고서 자기 자신도 무차별이 쓰러졌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이 가슴 센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이 주는 소유 이해에서 나오는 고차원적인 기쁨이라든지 연결감이라든지 보다 높은 것을 지향하는 것, 심리적인 것에 대한 공감 이런 것이 없어지거든요. 그것이 저번에 박완순 시장 관련돼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나친 두뇌주의나 지성주의에 우리가 경도됐을 적에는 내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는 완벽하게 적응된 인간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과정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억압된 가슴센터가 반드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명 전체에서 보면은 억압된 것은 반드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게 다른 측면에서 부정적인 양상으로 나타나서 우리 자기 자신에게 혹은 이 사회에게 인류에게 혹은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형태로 복수를 하게 된다는 그런 것이죠. 이 사회적인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가슴성, 우리 안에 있는 가슴, 여성성이 억압되고 소외되고 제거될 적에는 사회에 전반적으로 좀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가슴센터가 있을 적에 비로소 한 사회는 좀 더 높은 것에 대한 창조성을 발휘하고 좀 더 많은 자유, 나눔 이런 에너지가 흐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사회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본을 성진국이라 해요. 성진국. 성에 대해서 선진국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성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에너지를 성센터 위주로, 가슴센터 이하로 소비하게 되면은 그 사회에서는 창조성이 다운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힘이 없어져.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을 아시는가 보는데, 제 주변에 어렸을 적에는 굉장히 똑똑하고 창의적이 많은 친구가 이제 갑자기 사춘기 들어가가지고서 막 성에 대한 자유를 하고 탐닉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친구가 현재까지 소리 듣던 친구가 20대가 넘어가니까 창조력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에너지가 성센터의 에너지가 가슴센터로 올라와서 그것이 창조성으로 꼽히는 건데, 이 가슴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게 전부 다 성센터 내에서 소비되는 거죠. 일부러 보면 딱 그런 현상이 많이 느껴져요. 어려서부터 AV 비디오나 이런 영상들이 너무 많이 노출되고 하니까 에너지가 벌써 정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회가, 일본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못지않은 그런 영화 거장들도 많고 창조적인 사람도 많았죠. 우리가 아시는 그런 유명한 감독들도 있고 한데, 일본 사회가 이제 너무 가슴 센터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사회가 좀비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공손한 로봇처럼 변하고, 정권에서 무슨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실책을 범하더라도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한 사회의 창조성이라든지 정치적인 투쟁, 시민운동 이런 것과도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위기 고비마다 이렇게 시민운동을 해서 투쟁을 해서 자유를 얻고 또 자유가 계속해서 창조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가슴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미국도 요새 이제 창조력이 계속 고갈되고 있는데 거기도 일본하고 좀 비슷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성성이라는 것은 오히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한 집안에 남자들, 아버지, 큰형, 막내 다 죽어도 엄마는 끝까지 살아남아요. 왜냐면 보호해야 되거든. 우리 기본적인 생명, 인류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성이 훨씬 더
겉보기는 어떨지 몰라도 그 생명력이 강인하고 더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것인데 이런 것이 무너질 적에는 그로부터 벌어지는 일이 또 여러 가지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명상은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정성을 버리는 그런 명상입니다. 이것을 하기 좋은 시간은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침대에 앉아서 잠들기 전에 1시간 전에 하면 좋아요.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다 합니다. 나 있는 대로 부숴버리고 싶어 이렇게 막 때려 패주고 싶어 하면은 다 하세요. 하지만 비싼 거 이런 걸 부리지 마시고 침대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1단계는 완전히 빡치고 영어로다가 고바나나지라고 하더라고요. 고바나나.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왜 이 완전히 빡치는 걸 고바나나스라고 했을까 해서 미국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래서 아마도 원숭이가 바나나 먹고 바나나 박스를 버리다가 거기에 자빠져가지고 혼자서 그냥 발견 떠는 그런 상태를 연상해놓고 바나나라고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할 적에 완전히 미쳐버린 빡쳐버린 원숭이 치패지처럼 뭔가 지랄할 것 하시면 돼요. 액티브 명상에서 보면 이런 부정적인 에너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표현되어야 된다. 그것을 굳이 다른 사람한테 자기 가족이나 회사에 가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같이 자기가 오줌 싼 팬티를 나한테 빠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정성은 보이지 않는 데서 그때까지 다른 사람한테 헬기쳐서 완전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가 나면은 원숭이처럼 그 바나나 껍질에 막 분수를 한다고 바나나 껍질하고 잘못이 없어요. 왜냐면은 분노로 일어나지 않은 그 자기 자신만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일부러 화를 내는 것이 처음에는 아주 어색하고 이상하고 기이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건 항상 내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바나나 껍질이라든지 다른 사람이라든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내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름을 위하고 매번 풀리지 않는 스트레스나 화가 있으면 완전히 서운하고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화를 냈던 사람한테 뭔가 사과하고 싶으면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수님들처럼 가서 예의 생각하고 부정적인 거는 완전 인크레디블 빡친 영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